네, 안녕하세요. 케이크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그마 28105 f2.8 DG-DN 아트 렌즈 리뷰입니다. 네, 이번에는 모델분과 선유도 공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은 날이었는데 공원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하게도 반가운 분도 만나게 되었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 넓은 서울에서. 네, 그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놀러가서 산도 찍고 나무도 찍고 곤충도 찍고 아기와 함께 물놀이도 하는 등 평화로운 일상도 촬영해 봤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라이트룸 로우 무보정 원본 이미지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 렌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렌즈의 컬러나 배경 흐림의 느낌 등을 확인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28mm에서 105mm까지 달하는 넓은 화각입니다. 인물 촬영을 할 때 많이 쓰는 화각을 뽑으라면 역시나 35mm, 50mm, 85mm 정도를 뽑을 텐데 이 렌즈는 이 세 가지 화각을 모두 커버해 주기 때문에 인물용으로는 정말 전천후로 좋은 렌즈였고요. 특히 105mm f2.8은 원근 왜곡 없이 심도가 얕은 인물에 꽉 찬 클로즈업을 찍기에도 아주 적합했고, 게다가 최대 광각인 28mm도 심한 왜곡 없이 와이드하게 앵글을 잡아서 환경과 함께 인물을 담기 좋은 초점거리예요. 이런 넓은 범위를 고정 조리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각 화각을 활용해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촬영 편의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냥 세팅 변화 없이 혹은 최소한의 세팅 변화로 세로 사진 기준 선자리에서 인물의 풀샷부터 바스트까지 모두 순식간에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넓은 줌 레인지와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최대 기방부터 렌즈의 선사도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S1R과 함께 촬영을 한 결과물도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의외로 여행을 갔을 때 일상 촬영이나 스냅, 풍경용으로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어두운 실내건 밝은 야외건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찍어주고 싶을 땐 줌을 빼면 되고, 나무에 달린 예쁜 밤송이를 찍고 싶을 때는 줌을 당기면 되고, 또 특히나 풍경을 찍을 때 저는 줌 렌즈가 정말 편리했는데 넓게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고, 제가 멋지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딱 잘라서 촬영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넓은 줌 레인지를 활용해서 정말 쉽게 툭툭 사진을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은 시그마 아트렌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얼마 전에 리뷰했던 시그마 2845mm f1.8 DG-DN 렌즈와도 디자인이 비슷한데, 다만 이번에는 목 부분이 무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그마 렌즈 목 부분 유광보다 무광을 선호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외관 변화였어요. 크기와 무게는 L 마운트가 995g이고 소니 FE 마운트의 경우에는 990g이라고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1kg를 넘지 않은 모습이고 길이 역시 대략 16cm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이 렌즈의 스펙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 길진 않았습니다. S1R 같은 큰 카메라랑 조합했을 때는 아주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고요. 그보다 작은 카메라인 S5 마크2와 조합을 했을 때도 좋은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다만 망원으로 갈수록 코가 나오고요. 최대로 코가 나오면 19cm 정도로 꽤나 길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무게중심은 나쁘지 않아서 줌을 했다고 앞으로 확 쏠리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S5 마크2 같은 바디로 삼각대에 끼워서 영상 촬영을 한다 치면 이 정도 렌즈는 렌즈폭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뭔가 추가 액세서리로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구조인가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독특한 화각으로 나오는 렌즈들은 비교군이 없어서 크기나 무게가 잘 나온 건지 뭔지 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그나마 비슷한 컨셉으로 나온 캐논 RF24105 f2.8 렌즈랑 비교를 해보면 광각 쪽에서 4mm의 손해를 보는 만큼 크기는 확실히 더 작고요. 다만 줌을 해서 최대 길이로 만들어 보면 길이가 비슷해지는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무게는 330에서 340g 정도 차이가 나는데 들어보면 당연하겠지만 확연하게 무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필터 직경은 82mm고요. 커다란 화형 후드도 함께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도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당연히 AF, MF 스위치 있고요. 렌즈 펑션 버튼도 2개 있어서 가로 촬영을 하든 세로 촬영을 하든 모두 접근이 편리합니다. 앞에서부터 초점링, 줌링, 조리개링 순서대로 있고요. 초점링의 감도는 적당한 압력으로 매뉴얼 포커스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좋게 세팅이 되어 있었으며, 줌링은 살짝 뻑뻑하게 되어 있긴 했어요. 또 렌즈를 들고 다닐 때 코가 빠지지 않도록 줌 락 버튼도 있으며, 그 아래에 조리개링은 클릭 스위치가 있어서 무단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3분의 1 스톱씩 딱딱 맞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링 잠금 스위치도 있어서 매뉴얼 모드와 오토 모드 간에 실수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선예도 살펴보겠습니다. 선예도와 근접 화질 테스트는 약 4700만 화소의 파나소닉 S1R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이런 희한한 줌렌즈를 내놓으면 일반적으로 선예도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 렌즈의 선예도도 역시나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중앙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28mm부터 살펴보면 최대 개방부터 아주 좋고요. f5.6까지 좋은 선예도를 계속 유지하며 f8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극 주변부의 경우 최대 개방에선 꽤나 소프트한데 역시나 f5.6까지 쪼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f11부터 선예도가 떨어지게 돼요. 35mm 역시 28mm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부는 최대 개방부터 아주 좋고요. f5.6에서 피크 찍고 f8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극 주변부 역시 똑같은 패턴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50mm의 경우 역시 최대 개방부터 아주 좋긴 하지만 f4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f8까지 좋은 선예도 잘 유지하다가 f11부터 떨어지고요. 50mm의 극 주변부도 최대 개방에서 꽤나 좋은 모습이고 f4에서 피크를 찍게 되고 f5.6부터 떨어집니다. 70mm도 최대 개방부터 이미 좋지만 f4에서 더 좋아지고요. f8부터 선예도 떨어지고요. 극 주변부 역시 최대 개방부터 아주 좋은 편이고 f5.6에서 최고의 선예도를 보여준 다음에 f8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최대 망원인 105mm에서는 중앙에서 살짝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도 이 렌즈의 다른 화각들과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절대적으로는 훌륭한 편이고요. 조리기에 f5.6에서 선예도가 피크를 찍고 f8부터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극 주변부는 다른 초점거리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나쁘지 않았습니다. 중앙부와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역시나 f5.6에서 피크 찍고 f8부터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파나소닉 카메라를 쓰는 분들이 아마 상업에서 많이 활용하셨을 파나소닉 2410의 f4 렌즈 혹은 2470 f2.8 렌즈와의 화질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나소닉 2410 f4 렌즈의 f4와 시그마 28105 f2.8 렌즈의 f2.8을 비교해 봐도 시그마 쪽이 더 선예도가 좋고요. 시그마 2810 f2.8 렌즈를 f4로 놓고 보면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파나소닉 2470 f2.8 렌즈와도 비교를 해보면 파나소닉 2470이 사실 f2.8에서 선예도가 그닥 좋은 렌즈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선예도에서 상당히 심한 차이를 보여주게 되고요. f4에서는 파나소닉 2470 f2.8 렌즈가 확 좋아지기 때문에 두 렌즈 간의 차이가 많이 좁혀지게 됩니다. 초점거리가 다르긴 하지만 최대 광각, 최대 개방 선예도 차이도 한번 살펴보시면 시그마 쪽이 확실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근접 촬영입니다. 이 렌즈의 최소 초점거리는 40cm고요. 최대 접사 배율은 105mm에서 3.1배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선예도 역시 최대 개방부터 상당히 괜찮고요. 조리개 f5.6에서 최고의 선예도를 보여줬다가 f8부터 선예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근접 촬영 능력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인 선예도를 평가하자면 역시나 정말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최대 광각이 24mm와 28mm라는 꽤나 큰 차이가 있어서 시그마 2810 f2.8 렌즈가 파나소닉의 두 줌 렌즈를 완전 대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선예도적인 측면에서는 전 초점거리를 걸쳐서 봐도 확실한 비교 우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접 촬영 화질도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좀 더 샤프한 이미지 퀄리티의 만능 줌 렌즈를 찾으시는 분들께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옵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왜곡과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시죠. 물론 왜곡과 비네팅은 요즘 카메라나 편집 프로그램에서 다 교정이 되는 데다가 보정도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프로필 교정을 끄고 이 렌즈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예상할 수 있듯 28mm에서는 엄청난 배럴 왜곡이 존재하고요. 화각도 상당히 많이 잘려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5mm에서는 왜곡이 조금 줄어들고 나름 반듯하게 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0mm에서는 핀 쿠션 왜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0mm와 105mm에서는 좀 더 강한 핀 쿠션 왜곡이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줌 레인지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왜곡은 예상 범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비네팅의 경우에는 28mm에서는 조금 강하지만 35mm부터는 많이 완화되고요. 그리고 모든 초점거리에서 f2.8을 놓으면 확실히 비네팅이 잘 보이지만 f4만 해도 많이 좋아지고 f5.6 정도 되면 아예 없어집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비네팅이면 줌 레인지를 고려했을 때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포커스 테스트는 파나소닉 S5 마크2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파나소닉 카메라는 화면 녹화를 할 때 포커스 속도가 느려져서 직접 LCD 스크린을 찍어서 포커스 속도를 보여드립니다. 이 렌즈는 리니어 모터인 HLA를 탑재했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는 상당히 빠른 편이고
구동 소음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에요. 또 포커스 브리딩의 억제가 아주 우수한데 28mm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50mm에서는 더 좋은 모습이고요, 105mm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파포컬의 경우 일반적으로 줌인을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줌아웃을 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체크를 하는데 아주 살짝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한 그런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망원의 포커스를 맞춰놓고 파포컬과 줌을 활용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F 모드에서 줌을 조작할 때 AF가 완전히 부드럽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이 부분은 소니 마운트에서 소니 카메라를 쓸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상 수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8mm에서는 근거리의 보라색, 원거리의 녹색이 아주 살짝 보이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망원 쪽으로 가면 축상 수차가 더 눈에 잘 띄게 되는데 105mm 기준으로도 이 정도의 축상 수차는 일반적인 2470 f2.8 표준 줌 렌즈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수준이라 나쁘다고 평가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빗망울의 경우 연사큰도 그렇고 테두리도 그렇고 약간씩은 보이는 편이에요. 보케의 형태는 조리개날이 12개라서 어떤 느낌일지 되게 궁금했는데 의외로 동그란 모양을 잘 유지해서 F8까지도 상당히 동그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부를 보면 레몬 보케가 꽤나 중앙부에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는 편이고요. 105mm에선 F8 정도까지 조리개를 닫아야 완전히 사라지고 28mm의 경우 F5.6 정도까지만 조리개를 조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시고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실사용에서의 배경 흐림은 물론 요즘 배경 흐림 너무 좋은 렌즈들이 많아가지고 특출나게 좋다고 하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최신 렌즈답게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주 훌륭하게 배경 처리를 해내는 모습이고 보케가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는 난이도 높은 배경, 예를 들면 복잡한 나뭇가지나 숲 같은 곳에서의 배경 흐림도 꽤나 선방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주변부 레몬 보케는 꽤나 강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강한 회오리 보케가 연출될 수 있고요. 인물 촬영이나 특정 피사체를 돋보이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오리 치는 느낌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즈 R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플레어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억제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광각에선 특히나 고스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망원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 테스트에서 이 정도면 실사용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우수한 플레어 억제력을 가진 줌렌즈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빛갈림도 한번 살펴보면 망원에서는 거의 빛갈림이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고 광각에서는 그래도 12개의 조리개날 덕분에 너무 많지 않은 빛날개가 생성되어 좋긴 했지만 빛날개가 한 줄기로 깔끔하게 뻗지는 못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경우 구색 맞추는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경우에는 일을 하러 나가서는 원렌즈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진짜 렌즈 갈고 있는 동안에 이벤트가 생기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캐논 RF2410 f2.8을 너무너무 잘 쓰고 있고 캐논 아닌 다른 마운트에서도 이런 렌즈가 나와주면 안 될까 정말 상당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그마가 해주네요. 또 인물 사진 작업을 할 때도 일반적인 2470 f2.8 렌즈들의 최대 망원인 70mm의 경우 꽉 차는 클로즈업을 찍기에 살짝 원근 왜곡이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105mm는 완벽하게 클로즈업 샷을 커버할 수 있으며 심도 역시 더 얇기 때문에 표준 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클로즈업도 촬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렌즈에서 딱 하나 아쉬웠던 부분은 광각 부분이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더 크고 무거워도 24mm부터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행사 촬영할 때 저는 보통 2470이나 2410을 많이 써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24mm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저한테 28mm가 살짝 좁은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하지만 또 시그마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렌즈가 너무 크고 무거워지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한 느낌은 들어요. 렌즈 무게를 굳이 990g, 995g 이렇게 맞춘 거 보면 1kg 넘기고 싶지 않은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가볍긴 해요. 그래서 촬영할 때 힘도 덜 들고요. 짐을 챙기거나 사무실에서 렌즈를 보관하거나 할 때 수납도 엄청나게 용이하긴 하거든요. 영상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렌즈여서 파나소닉 에스파이어 마크 2와 함께 L 마운트에서도 저는 잘 쓸 것 같긴 하지만 써보니까 저는 이 렌즈가 특히 사진에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사진용 메인 카메라는 이제 소니 알파1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식 출시하게 되면 FE 마운트로 하나 구입을 해볼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시그마 28105 f2.8
DG, DN, 아트,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